많은 스타트업들이 자금에 목말라 있습니다. 정부, 각종 금융기관, 대기업 등에서 근무했던 퇴임직원이나 대형 투자회사, 해외 투자회사, 정책자금부서 관련자와의 학연 지연 네트워크를 내세우며 임원진에 접근하고 자금 유치를 명목으로 컨설팅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비열하게 돈을 뜯어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먼저 유망한 스타트업을 수소문합니다. 그리고 대표들이 혹할 만한 자금 조달처들을 거론하며 본인을 통해 자금 투자 유치가 쉽게 가능하다고 꼬십니다. 본인의 인맥 자랑이나 유치를 도와줬던 전적을 말하는 건 필수죠. 이미 유망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자금이 유치될 확률은 원래부터 높습니다. 그리고 진짜 유치가 이루어질 것 같은 분위기가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본인의 실적을 과대포장하여 조달에 대한 수수료를 요구합니다. 수수료를 기존 주주들이 반대하거나 여건이 안 되면 우선 고문, 자문 등의 직함을 요구하며 억지로 급여와 법인카드를 받습니다. 유치 이후로도 몇 년에 걸쳐 스톡옵션이나 성과급까지 추가로 요구합니다. 자연히 투자받은 것을 마치 본인이 이루어낸 결과라고 주장하죠. 정말 비겁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가미에 붙어 사는 기생충 같다고 할까요? 이러한 투자 브로커를 쓰면 회사 자체의 평판도 저하될 뿐더러 신규 투자금을 이들에게 좀먹히게 됩니다. 단돈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스타트업에 번지르르한 가명이설 몇 번으로 쓸데없이 혹을 달고 가게 만들어 결국에는 병들게 만듭니다. 이 투자유치 브로커리지는 무조건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합법적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다면 브로커 따위로 인해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받았다면 투자기관 담당자의 준법 위반입니다. 반대로 투자 브로커가 이처럼 아무런 영향도 못 미친다는 걸 알면서도 회사에 고작 그 명목만으로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주거나 고문 자문과 함께 법인카드 등을 맡겼다면 이는 회사에 대한 임원의 배임입니다. 스타트업 주식 브로커. 우리나라 비상장 브로커의 역사는 미국과는 달리 꽤 최근입니다. 기업화된 것은 90년대 중반 광주의 두 군데 업체가 시작이었죠. 그 이후로 대전, 명동시장, 여의도 등지로 후계자들이 번지다가 닷컴 이후로 메신저를 통한 네트워크가 완성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죠. 주로 고령의 개인들을 상대로 약장수식 영업을 하는 브로커들이 대부분이지만 그 중에는 기관을 주로 상대하는 기관 브로커도 있습니다. 브로커의 역사에 대해서는 긴 부분이니 이쯤 패스하도록 하고 기존 투자자의 다툼으로 인해 구주 일부를 팔아줘야 된다던가 스타트업 임원진들 본인의 구주 주식을 팔고 싶을 경우 아니면 정상적으로 신주 투자받기가 힘든 경우 자금이 절실해진 상황에서 회사는 비상장 브로커를 마주치게 됩니다. 요즘은 이희땡이나 기타 유사 수신업체 사건들이 터진 이후로 일망타진되기도 했고 이미지가 워낙 안 좋아짐에 따라 가짜 기관 이름들을 벗어던지고 오히려 엔젤 투자자라는 전문 투자자 타이틀로 많이 다니더군요. 비싼 차에 명품 하고 다니는 엔젤 투자자나 개인 투자 조합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만나실 때 검증을 잘 하셔야 할 겁니다. 10년 전만 해도 기관 상대 비상장 브로커가 회사의 IR이나 투자 실장 등의 명함으로 회사 내부에까지 흘러들어와서 싼 가격에 본인의 우호업체에 회사 신주를 발행하고 그것을 불특정 다수의 몇 배수를 붙여 파는 사기 행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요즘은 수준이 높아져 회사의 상근으로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는 보지 못했고 본인의 개인 투자조합에 신주를 발행하면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신주 발행을 대가로 구주는 값싸게 팔라고 요구합니다. 그렇게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다단계 판매와 같이 불과 며칠 뒤 50인 이상 또는 수백 명의 불특정 다수의 동시에 매매가 이루어져 버려 공모행위가 되어버리고 본인은 연락두절인 상태가 됩니다. 특히 의료, AI 분야 신기술이나 시각적으로 수려한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주 타겟이 됩니다. 위 케이스에 나오지 않았더라도 사업을 하다 보면 영업 등의 이슈상 사사로이 브로커리지를 당하는 경우가 많죠. 사업을 위해 부득이 겪는 그런 일만으로도 이런 안 좋은 경험은 충분합니다. 본문에서 말한 사례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을 정도로 흔합니다. 특히 브로커들의 특징이 언변이 좋거나 경력이 화려하고 제도권 출신의 사람들도 죄책감 없이 뻔뻔하게 들이대기 때문에 더욱 판별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스타트업에 기생하는 브로커의 특징은 회사가 절실하고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든다는 점입니다. 환부에 생기는 구더기나 허약한 몸에 달라붙는 악마처럼요. 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컨설팅, 그리고 자문, 고문입니다.
수수료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도 않죠. 브로커라는 단어도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브로커인 것을 부정하는 인지 부조화를 항상 달고 다니는 것도 특징이죠. 이렇다 보니 22년 하반기 이후로 스타트업 업계가 각박해질수록 선량한 스타트업들의 피해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더군요. 팬데믹 이후로 시중에 자금이 넘쳐날 때는 잠시 주춤한 듯 보이더니 좋은 회사들도 유동성에 허덕이는 틈을 타서 아주 기승입니다.